해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스를 에이스로 만들 비밀병기, 도루저질 63.6%에 빛나는 포수 김성우 선수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엔스 특집이에요? 김성우 특집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둘 다입니다. 그래서 김성우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생이에요. 2002 하늘 월드컵을 못 봤죠. 세상이라. 2023 시즌이 이 선수에게는 만 19세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이즈가 180cm, 85kg인데 포수치곤 좀 작아요. 작은 대신 블로킹이라든지 도루 저지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잘해요.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전에 현재훈 선수랑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투우타 포수입니다. 2022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에 LG 유니폼을 입었고요. 김성우 선수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와서 2022 시즌은 퓨처스리그 한 경기에만 뛰었습니다. 한 경기니까 딱히 성적은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사실 좀 부상들이 겹치면서 지난해에는 거의 못 뛰었죠. 하지만 2023 시즌에는 아침밥을 먹는 루틴들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그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부상도 안 당하고 57경기에 퓨처스 리그를 소화했습니다. 퓨처스 리그 제1포수, 이제 제1포수로 올라섰는데요. 타격 성적은 좀 신통치는 않았어요. 타율도 좀 떨어지고 출루율, 장타율 다 떨어졌습니다. 홈런도 1개 정도 쳤습니다. 컨택트와 파워 모두 보여주지 못한 시즌이었죠. 그런데 김성우를 왜 분석해요? 이게 엄청나거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게 엄청나요. 김성우의 특장점, 도루 저지입니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도루 저지율이 63.6%입니다. 올해 1군에서 도루 저지율 1위 한 양의지가 48.3%였습니다. 2위권은 30%대였는데 2배입니다. 혹자는 이런 실수가 있어요. 2군이니까 이런 거 아니냐? 2군 투수들의 이 구속이 조금 더 떨어지고요. 반면에 주자들의 스피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2000 챔피언스 파크는 피치 클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치 클락을 강제성을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LG 피처들은 그 피치 클락들을 사용하면서 던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기록한 63.6%다.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왜 피치 클락이 있으면 도루 저지를 하기 어려운가? 가장 초보자도 쉽게 도루 저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던지고 계속 공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뛰어야 될지 몰라, 주자가. 뛰었다가는 공을 안 던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돌아서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치 클락이 생기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속 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자가 뛸 수 있는 타이밍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치 클락이 있으면 도루 성공률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피치 클락을 하게 되면 도루 저지율이 좀 떨어지고 도루 성공률은 올라갑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김성우 선수는 63.6%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팝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팝 타임이 뭐냐? 투구를 딱 받은 순간서부터 2루 송구 쏴서 2루 딱 도달하는 시간까지가 팝 타임입니다. KBO 리그 평균 포수들 팝 타임이 2.08초입니다. 2점대 초반이에요. 이 선수 1.8 후반대서부터 1.9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성우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내용,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팝타임을 갖고 있는 리얼무토가 1.8이에요. 올 시즌에 롯데의 손성빈 선수가 1.85, 1.81을 팝타임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거기에 근접한 1.8 후반대, 1.9. 요것만 해도 KBO 리그 평균 포수들보다 0.2 정도 빠른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던져요. 빠르게 던지는데 송구 속도도 130km대예요. KBO 리그 평균 포수들이 120초 중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7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송구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손성빈에 근접하는 메이저리그 상위권 포수와 비슷한 팝타임, 송구 속도, 송구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만 19세. 근데 이 선수가 도루 저지율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건 또 다른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루 도루를 저지할 때 좌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있으면 도루 저지율이 조금 떨어져요. 우타자가 들어서 있을 때보다. 왜냐하면 좌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있을 때 몸쪽으로 공이 오면 던질 때 좌타자 몸과 살짝 겹칠 때가 있고 좌타자한테 살짝 가려서 시야가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중고 포수들이 학창시절 때서부터 굉장히 좌타자들을 세워놓고 1루에서 2루 도루 할 때 도루 저지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로 포수들의 도루 저지율을 보면 우타자가 있을 때 도루 저지율보다 좌타자가 있을 때 도루 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KBO 리그의 전반적인 포수 도루 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KBO 리그가 또 좌타자가 많은 이유도 있어요. 물론 포수들의 송구가 떨어지는 면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런데 이 선수는 특이하게 좌타자일 때 더 도루를 잘 잡습니다. 이건 본인만의 시그니처 무브를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우 선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때 좌타자 바깥쪽에서 빠르게 우타자 배터박스로 향했다가 공을 잡은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톡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전광속화로 이루어져요. 뒤로 이제 물러섰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탄력을 받으면서 던진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탄력이 받으면서 송구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데, 사실 익스체인지 타임, 포구에서 송구로 전환하는 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팝타임의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김성우 선수는 엄청난 연습량으로 이거를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타자일 때 도루를 더 많이 잡았고 도루 저지하기 편하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우타자에 있을 때 2루 도루 저지 못하느냐? 아니죠. 여기 프리한데 이쪽 공간은 걸리지가 않잖아요. 좌타자처럼. 이 정도로 도루 저지율이 좋고 도루 저지 능력이 좋으면 엔스 약점 가리죠. 박동원보다 좋습니다. 지금 박동원도 도루 저지가 꽤 강점인 선수였지만 LG의 느린 퀵모션 군단을 만나고 도루 저지율 상당히 올 시즌 20% 초반대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김성우 선수는 엔스의 약점을 가릴 만큼 팝타임이 빠르고 송구 속도도 빠르고 좌타자를 상대로 시그니처 무브까지 있어요. 엔스가 결국 퀵모션이 느리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잖아요. 김성우 선수가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엔스를 다시 보면 주자 억제 문제, 그 지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될 거고, 근데 엔스는 이러한 부분을 2023 시즌에 고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3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기예요. 특히 이 선수가 퀵모션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그럴 때 커맨드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아직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 도루 저지 안 당하려면 좀 더 빨리 던져야 돼.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성우 선수가 오면 워낙에 팝타임을 빠르게, 송구 속도 빠르게, 도루 저지 잘 잡아주다 보니까 엔스가 좀 느렸던 시간을 김성우 선수가 채워주다 보니까 엔스가 김성우랑 짝을 맞춘다면 이런 거에 덜 쫓길 수 있죠. 아예 안 쫓길 수도 있고. 특히 엔스는 견제구는 좋습니다. 좌안이어서 1루 주자를 마주보고 있고요. 결국 퀵모션의 시간이 문제인데 그걸 김성우가 줄여주면 오히려 1루 주자 억제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론은 김성우랑 엔스랑 짝을 이루자는 거네. 전담 포수로 김성우를 하자는 건데. 근데 김성우가 1군에서 단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괜찮겠어?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블로킹은 잘해? 경험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블로킹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본인도 블로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지금 LG 코칭 스태프에서도 김성우의 블로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2군 투수들을 상대로 블로킹한 것과 1군 투수들을 상대로 블로킹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휩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프레셔가 가해지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몇 번 실책을 했을 때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건 또 다르고요. 그 부담감을 못 이겨냈을 때 또 투수와 이 신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느냐도 또 새로운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꼭 2군에서 내가 블로킹을 잘했다. 훈련에서 블로킹을 증명했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대 선수가 1군에서 블로킹을 증명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꼭 잘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엔스 선수와 맞추면 블로킹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엔스 선수는 떨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거든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지 않고 횡으로 가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볼 배합을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엔스 선수는 투피치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켈리 선수처럼 커브 던지고 투심 던지고 포심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포크 던지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서드 피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서드 피치, 체인지업 커브도 좀 많이 섞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페스티벌 슬라이더고 미리 경기 전에 피치 디자인을 좀 맞춰놓고 투수 코치와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올라오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제 경기 상황마다의 운영 능력이 이 포수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서는 엔스가 베테랑입니다. 산전수전 마이너리그에서부터 메이저리그까지 다 겪었고 일본 프로야구까지 겪었고 91년생이어서 나이가 꽤 됩니다. 독립리그도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랑 맞춘다면 이러한 경기 운영 능력 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김성호의 약점은 오히려 엔스가 가려주네요. 엔스의 약점은 김성호가 가려주고. 야, 이거 둘이 찰떡궁합이야. 근데 김성호가 결국 이렇게 해서 엔스의 전담 포수가 되면 박동원에게도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박동원의 포수 수비 이닝이 980이닝인가 그래요. 압도적 1위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수비 이닝을 가져가는 포수가 아니었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 이렇게 많은 수비 이닝을 가져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탈이 나요. 시즌 중후반부에는 결국엔 체력 문제를 느끼면서 타격 지표도 떨어졌었고요. 푹 쉰 다음에 한국 시리즈 와서는 또 폭발했잖아요. 그만큼 포수는 사실 3D 정말로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체력 배분을. 김성호 선수가 엔스랑 한 150이닝 정도만 먹더라도 혹은 그 플러스를 먹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서 150만 빼더라도 리그 3위 정도 포수 거기서 한 2, 30이닝 더 먹어주면 평균적인 박동원이 그렇게 혹사를 당하지 않는 딱 이상적인 수비 이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동원이 간혹 가다가는 지명타자에도 들어가고요. 지명타자에 들어갔을 때 김현수가 또 코너 외야로 들어가면서 문성주와 홍창기를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로테이션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좋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김성우는 도루저지에 특화되어 있는 포수예요. 블로킹도 너무 좋지만 도루저지는 너무 좋아. 자,
그러면 피치클락 시대의 가치가 상당히 폭등할 포수입니다. 결국 피치클락 시대에 퀵모션의 약점을 갖고 있는 엔스가 와서 그 부분이 걸렸던 찰나에 엔스와 김성거 호흡을 맞추면 엔스의 약점을 김성호 선수가 가려줄 수 있겠죠. 그럴 만큼 엄청난 송구 속도, 엄청난 팝타임, 그리고 시그니처 무브, 송구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김성호 엔스 조합을. 이렇게 하면 엔스 성공 가능성 팍 늘어납니다. 그러면 박동원의 수비 이닝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고요. 이건 상당히 우리 팀 타선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박동원의 체력이 만땅인 박동원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리면 가는데. 블로킹도 좋고요, 이 선수는. 다만 타격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아까 성적에서도 2군에서도 그런데 이제 타격의 방향성을 이제 좀 바꿨어요. 학창 시절서부터 2023 시즌까지 풀스윙을 돌렸다고 해요. 이 김성우 선수가. 근데 생각의 변화를 한 게 내가 홈런 타자가 아닌데 왜 풀스윙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 훈련 때서부터 컨택트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훈련을 하고 컨택트에 집중하는 타격으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4할 타율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필리핀 뭐 이렇게 약팀도 만났지만 대만전에서도 멀티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OPS 0.99를 할 정도로 완전히 타격에 재능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컨택터로 점차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 3년 후에는 타격 쪽에서도 진일보한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엔스를 에이스로 만들어줄 남자 김성호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해봤고요. 제가 인터뷰 기사 또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자세한 거는 또 그 기사에 몇 개 소개 드린 것도 있으니까, 특히 김성호 선수가 실제로 말한 멘트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켜봐!